6월 모의고사 해설을 맡게 된 정진성입니다. 자, 이번 6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랑 난이도는 크게 다른 건 없었고 또 문제 유형도 3월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되게 지역지리가 많이 강조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 해설로 들어갑시다. 1번 가나 지도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나 지도가 있어요. 자, 가지도는 뭐죠? 가지도는 TO 지도네요. TO 지도는 이렇게 지중해랑 대륙의 모습이 마치 T랑 O자 같다 해서 TO 지도가 붙었고, 이 제작 시기는 중세, 그리고 제작한 곳은 유럽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아담이랑 이브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이 지도의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이게 특징이죠. 그럼 나아지도로 넘어갑시다. 나아지도는 중국에서 만든 천하도로서 중간에 중국이 표시되어 있고 이 옆에 작게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도는 되게 관념적인 지도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천하도는 산해경이라는 중국 고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증거가 또 어디에 있냐? 이 지도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상상의 지명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것 때문에 되게 관념적인 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화사상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나지도, 천하도는 이 TO 지도랑은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북쪽이 위쪽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 가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맞네요. 아까 기독교적 세계관.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이랑 파라다이스. 그럼 기억 맞네요. 그럼 니은은 나에는 상상의 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아까 말했죠. 산해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상의 나라들이 이 천하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자, 디귿. 나는 모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아까 가는 위쪽이 동쪽이라고 했고 나는 그냥 북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틀렸죠? 그럼 남쪽인 지도 하나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뭐냐? 이슬람에서 만들었던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라고 하는 그 세계지도가 위쪽이 남쪽이고 중앙에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그럼 리을 볼까요? 리을.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가가 제작된 시기는 중세고 나도 그 비슷한 시기에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두 개 다 만든 국가들이 구대륙에 위치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는 이때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2번 다음 자료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이 나오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되게 뾰족뾰족하고 여기 별도 다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자, 중국 현대선수와의 거장 리커라는 쪼르르 중국 구일인 지역의 풍경을 담았다고 하네요. 자, 구일인 지역은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계림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계림 지역의 풍경은 카르스트
지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폭에 그려진 여러 봉우리,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봉우리가 뭘까요? 보기에서 보면 탑 카르스트겠네요. 이런 탑 카르스트는 기반암인 땡땡땡. 자, 카르스트는 기반암이 뭐죠? 네,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빗물, 강물, 바닷물 등의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을 받아 형성된 것이며 주로 디귿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자, 석회암이 용식되려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물이 많이 있으려면 건조해야 될까요? 수분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수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바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다음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도시 탐방 방송 대본의 일부입니다. 자, 촬영지가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른 것은 하네요. 자, 첫 번째 촬영지 1번, 두 번째 촬영지, 세 번째 촬영지 이렇게 쭉쭉 가네요. 자, 1번 제목이 뭘까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을 뜻한 도시 땡땡. 자, 이곳은 세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또 삼바 퍼레이드, 카니발, 그리고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인구 약 1200만 명의 대도시이며 옛날에는 국가의 수도였다고 하네요. 자,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 삼바도 하고 아름다운 항구,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 어딜까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의 이 도시 이름은 리우데자네이루. 다 아시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촬영지는 B겠네요. 여기가 1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는 원주민어로 중심을 뜻하는 도시 땡땡. 자, 이곳은 마추픽추와 더불어서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래요. 그리고 잉카 제국의 수도였고 유적도 되게 많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예요. 자, 그러면 잉카 문명은 어디 있었냐? 여기 안데스 산맥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촬영지는 에콰도르고요. 여기 도시 이름은 키토입니다. 키토가 원주민어로 중심을 뜻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은 C로 나왔지만 한번 설명을 보고 갑시다. 자,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을 뜻한 도시. 유럽계 비율이 80% 되게 많아요. 백인이 많은 나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유럽 각 지역으로 지하자원을 운반했던 항구 도시. 그리고 이 도시 곳곳에는 식민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C는 아르헨티나고 아르헨티나의 메시 보면 백인이죠.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많아요. 그리고 백인이 많고 이 도시의 이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왜냐?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이기 때문이죠.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BAC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다음은 세계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쭈루루.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가, 다는 각각 고기조사인데 신기조사인데 안정지기 중 하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가 어딘지 볼까요? 가가 호주 중서부가 가네요. 그리고 호주 동부 해안이 나고 여기 작은 섬들이랑 뉴질랜드가 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뉴질랜드부터 봅시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죠.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라서 여기는 신기조산대예요. 신기조산대가 뉴질랜드니까 까만색이니까 다가 신기조산대겠죠. 자, 그럼 이제 나로 갑시다. 여기 호주 동부에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잘 들어봤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산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산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조산대의 대표적인 다른 예시로는 미국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겠죠. 그리고 또 고기조산대의 특징으로는 석탄이 많이 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안정지대가 되겠네요.
그래 이렇게 가나다가 뭔지 찾아봤고 이제 학생들의 설명을 봅시다. 자,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가로 분류됩니다. 아까 가가 뭐였죠? 안정지대죠? 아니죠.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 조산되니까 나로 분류되는 게 맞겠죠. 자, 갑은 틀렸네요. 자, 다의 대표적인 지형으로 순상지와 구조평야를 들 수 있어요. 자, 다의 대표적인 지형이 뭐였죠? 신기조상대의 대표적인 지형은 순상지나 구조평야가 아니겠죠. 뭐 높은 숲곡 산지라든가 화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순상지와 구조평야는 가의 예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을도 틀렸고 다는 나보다 형성된 시기가 이릅니다. 자, 신생대는 고생대보다 이른가요? 네, 반대죠.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먼저 이른 시간에 나타난 시대이기 때문에 병도 틀렸습니다. 자, 가에서 다 중에서 화산 활동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태평양 조선대에 있는 다겠죠? 그래서 정도 틀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뭐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기역 지역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철광석 매장지가 있어요. 이거는 대지형 설명에 더해서 약간 오세아니아의 지역지리가 좀 들어간 건데, 기역은 필바라라는 지역으로 상당히 세계적인 철광석 매장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무예요. 무 5번 하고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다음 자료는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 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일단 지도를 보고 이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그거부터 찾아봐야겠네요. 자,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 인도 바로 옆에 있고 이 옆에도 붙어있는 나라, 여기는 파키스탄이겠죠.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죠.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종파는 수니파예요. 자, 그러면 파키스탄을 이 정도로 분류해놓고 치고, 그럼 다는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나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 바로 위에 있는 네팔이겠죠? 자, 네팔의 가장 지배적인 종교는 불교가 아닌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힌두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라, 여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이슈가 되는 미얀마네요. 미얀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거의 75%를 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도 뭔지 알았고 이 나라들이 어딘지도 좀 알았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불교는 민족 종교이다. 네, 아니죠. 전부 다 믿고 있는 보편 종교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나의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힌두교의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겠죠. 인구가 짱 많고, 그리고 인도는 지배적인 종교가 힌두교이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슬람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이다. 아니죠. 알라만 믿는 단일 신교예요. 자, 4번 이슬람은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네, 반대예요. 불교는 거의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만들어졌고, 이슬람은 기원 후 약 610년경 그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슬람이 다가 훨씬 뒤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5번 불교와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네, 맞아요. 인도 이쯤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 글은 유럽의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럼 일단 보기 먼저 보지 말고 지도부터 봅시다. 우리는 지리를 하니까요. 자, A가 어딜까요? A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해운 수온 도시죠. 그리고 B는 프랑스 안에 있는 알자스 로렌 지방 혹은 그냥 로렌 지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공업지대입니다. 자, C는 어디냐? 여기는 최근에 뜨고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첨단 산업지구라고 하죠. 소피아 앙티폴리스고요. D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네요. D는 제3 이태리. 여기는 장인적 중소기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지구도 많고 네트워크도 발달되어 있고 대표적인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네요. 자, 그래서 나 지역은 바로 지도 설명하다가 넘어와 버렸는데 나 지역은 D겠고요. 가 지역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산업혁명 이후 인접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도 이용했고 철강산업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산업기반이 쇠퇴했다라고 하네요. 자, C나 D는 상대적으로 뒤에 나온 후기에 발달한 산업지구고 A도 초기 산업혁명에는 그다지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발달한 산업지구들은 주로 원료 산지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영국 중부, 그리고 여기 유럽 내륙. 그게 어디냐? 이제 B가 되겠죠. 알자스 로렌. 그래서 가는 B, 나는 D.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갑시다. 7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번이 EBS 연계 문제라서 그냥 그대로 그래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에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AC 가축의 지역별 사육도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서는 돼지, 소, 양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가나, 다가 있고 주어진 것들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찾을 때 무엇을 보면 좋냐? 저는 가장 없는 걸 봐요, 일단. 자, 이 C, 예를 들어서 C 가축을 이라 쳤을 때 뭐가 가장 없죠? 이 지역 중에? 네, 오세아니아가 가장 없죠. 오세아니아가 가장 없는 것들을 보면, 오세아니아가 상당히 비중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로 한번 보면, 오세아니아는 양을 제일 많이 키우고, 소를 그 다음으로 많이 키우고, 돼지를 제일 적게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는 아니지만, 그 비율만 따졌을 때는, 오세아니아가 돼지 사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 오늘 미리 말해버렸지만, 돼지 사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반대로 했네요. 양이랑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를 토대로 이게 이거겠구나. A는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소고 B는 제일 많이 키우는 양이고 C는 제일 적게 키우는 돼지겠구나 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 그래프가 기억이 나서 바로 찾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지쳐두고 한번 그래프를 가축이 뭔지 한번 찾았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인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가는 세 종류 전부 다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넘기네요. 자,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는 나라는 인구도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아시아입니다. 그럼 이제 나랑 다가 남았어요. 나랑 다가 남았는데
자를 보면 양이 거의 없네요. 근데 돼지는 엄청 많고 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보면 소 엄청 많이 키우고 소차 비율이 되게 많고 양도 비율이 되게 많고 돼지도 비율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건 다른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발달한 비교적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잉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둘 중에서는 라틴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는 앵글로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라도 어딘지 찾았고 가축도 어딘지 찾았으니까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기업 A는 소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육된다. 네, 맞네요. 라틴 아메리카가 거의 한 3배 넘게 키우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신대륙에서는 비, 양을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한다. 네, 맞아요. 양은 대표적인 목축, 기업적 목축이 가능한 가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육한다고 합니다. 자, 디귿 가의 건조기, 아시아의 건조기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가 있겠죠. C. 돼지를 유목 형태로 기른다. 네, 아니죠. 걔네들은 그쪽 나라들은 양을 유목식으로 키우고 돼지는 서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로 기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전세계 총 사육 두수는 A가 C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 보기입니다. 총 사육 두수는 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양이나 돼지가 거의 비슷하다 혹은 양이 조금 더 많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돼지보다 많은 건 당연한 사실이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그럼 이제 또 지도를 먼저 볼까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A는 우리가 잘 아는 케냐예요. 지도만 보고 어딘지는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B는 약간 애매한데 잘 모르겠죠. 일단 제쳐둡시다. 그리고 C를 한번 볼까요? C는 우리가 잘 알죠. 가장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그리고 B를 알려드리자면 B는 보츠와나예요. 보츠와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국가 중에 이 두 그래프가 어딘지 찾으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봅시다. 가 총수출액 61억 달러, 나 총수출액 937억 달러, 거의 10배 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이제 항목을 볼까요? 항목. 가는 차나, 화훼류, 석유, 커피, 티타늄이 많고, 나는 백금, 석탄, 자동차, 금, 철광석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두 개 다 광물들이 많이 차지한다 라는 점이 있고, 이제 차이점은 가는 차나 화훼류, 커피가 있는 거, 나는 자동차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큰 힌트로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프리카에는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된 국가가 적기 때문에 이 지도에 표시된 3개의 국가에서 가장 공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남아공이므로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는 B랑 A 중에 어디냐? 자, 이거는 접근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케냐는 대표적인 유럽의 화훼,
장미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 비중에서 화훼류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케냐다, 가는 케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자연지리를 조금 들고 와서 접근하자면 케냐 A는 상대적으로 적도 수렴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날 거를 약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열대우림 기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차나 화훼류가 잘 자라기 때문에 가가 케냐다, A다 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접근 방식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A, 남아공 C 2번이네요. 이제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9번. 지도의 A에서 D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럼 이제 또 A, B, C, D가 어딘지 찾아봅시다. 자, A,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예요. 되게 넓죠? 자, 여기는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내륙은 사하라 사막이고 거의 북부에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도 비슷하죠. 여기 나일강 삼각지 쪽에. 그리고 B는 터키예요. 그리고 C는 이란입니다. 이라크 아니고요. 이란. D는 석유 많이 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럼 A, B, C, D가 어딘지 찾았으니까 보기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기억.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니죠? 자, 내륙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게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후가 정주하기 환경이 되게 좋은, 그리고 용수 확보도 용이한 북부 해안에 많이 위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네요. 자, 니은 B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자, 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 보기네요. 자, 디귿. 자, 답은 일단 디귿 리을이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C는 수니파 교도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일단 이슬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슬람 중에서 시아파 교도가 많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란이랑 옆에 있는 이라크가 시아파 교도가 되게 많습니다. 자, 리을 D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청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네, 맞아요. 여기는 되게 몸쓰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런 업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이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지는 남초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성비가 100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자, 성비가 뭐였죠?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인구수예요. 그래서 남자가 많다고 하면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거의 110명, 120명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성비는 100을 초과하는 수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 그래프의 가, 마 지역 혹은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Y축을 보면 도시 인구 증가율, 그리고 X축을 보면 도시화율이래요. 자, 그리고 밑에 단서들이 있네요. 도시화율과 도시인구 증가율은 원의 가운데 값임.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해서 나눠놨네요, 또. 자, 세 번째. 도시 화율과 도시 인구는 2015년, 인구 증가율은 10년에서 15년 자료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원의 크기부터 볼까요? 원의 크기. 원의 크기가 제일 작으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처럼 제일 작으면 대륙별 도시 인구가 약 5천만 명. 오세아니아 대륙의 모든 도시 합쳐서 5천만 명 정도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야겠네요.
가나다라만은 전부 다 비워놨으니까. 그럼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부터 볼까요? 원의 크기가 제일 큰 걸 봐도 좋고 가장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걸 봐도 좋은데 일단 우리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대륙들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 그 전에 인구 증가율부터 알고 봅시다. 자, 인구의 증가, 인구의 변동은 사회적 증가랑 자연적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 요인이 높으면 높게 나올 거고, 자연적 요인이 높으면 높게 나올 거고, 이 두 개 다 높으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거의 3.5% 이상, 3.7%에 육박하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은 이 지역은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는 도시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 사회적 증가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연적 증가, 출산율도 높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걸 또 알려주는 게 도시화율은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를 볼까요? 나는 대륙별 도시 인구가 아주 많아요. 거의 20억 명에 해당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겠죠? 그래서 나는 아시아입니다. 자, 가나는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다라마를 한번 봅시다. 다라마는 도시화율은 거의 비슷해요. 80% 약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 인구 증가율이 하나는 마는 거의 0. 몇 %대, 다는 1.5, 라는 약 1 정도에 위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 이제 남은 거는 아메리카 두 대륙이랑 유럽밖에 없죠? 근데 이 두 대륙 중에서 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유럽이겠죠. 그럼 유럽은 도시화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요즘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탈도시화 혹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화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0보다 아래에 있는 마는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도 찾았으니까 다라를 아메리카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라가 뭔지 알았으니까. 자, 미국, 대표적인 나라 미국, 그리고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인구의 증가율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는 라틴, 라는 앵글로, 아메리카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이제 가나다라마가 다 찾았으니까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 세계도시가 있다. 없죠. 최상위 세계도시라 하면 그 도시의 계층 구조에서 뭐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그런 중심지 기능이 아주 많은 도시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 세계도시는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자, 그럼 2번 가는 다보다 촌락의 인구가 적다. 아프리카는 어디죠?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의 인구가 적다. 네, 아니겠죠. 엄청 많겠죠. 도시화율도 많이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다. 자, 그럼 이제 3번 나는 마보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니겠죠. 아시아는 아직 2차 산업, 공업, 제조업 분야의 그런 종사자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제 서비스 경제화라고 해서 뭐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도 하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고요. 자, 4번 다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국가수가 많다. 네, 맞네요.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자, 라틴 아메리카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 아까 볼까요? 엄청 많죠?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10개 정도가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몇 개 있죠? 네, 미국이랑 캐나다 밖에 없네요. 멕시코까지 쳐준다면 멕시코까지, 그렇게 해서 국가수는 상당히 적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상당히 적고 라틴 아메리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5번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산업화 시기가 이르다 아니겠죠? 유럽이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해설 끝내고 나머지 11번부터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